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2026년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제8장 사유재산 읽어보겠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치관 중 중요한 가치관이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죠. 다 독재자의 손에 다 들어갑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독재 공산주의입니다. 네, 사유재산. 인권과 재산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짓말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해악을 끼친 얍삽한 정치 구호였다.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행시킨 개념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 법 혹은 윤리적 이론 관점에서의 권리는 동물, 식물, 무생물이 아닌 인간에게만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아닌 재산 그 자체는 어떤 권리나 특권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재산권이란 단어로 의미하는 바는 재산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인간의 권리다. 재산권은 인간의 권리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재산권과 인권 사이에 대립은 전혀 없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재산을 소유 획득하는 인간의 권리가 어떤 다른 진정한 혹은 유사 인권과 갈등은 빚는다는 얘기일 뿐이다. 영국과 미국 정치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권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잘 수립돼 있다. 대의제 정부는 재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치 권력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는 재산 소유자들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대중적 대의제가 출발한 시원이다. 영국 하원이야말로 그러한 권리의 발전에 따른 가장 최선의 사례다. 독립전쟁 전날 밤 미국 애국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대표자도 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의 모든 이들은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권, 즉 생명권과 자유권, 재산권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 세 가지 기본권은 동등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이해한다. 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유권, 심지어 생명권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 최초의 초안에서는 인류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타고났다고 선언되었으나 제퍼슨의 수정안에서는 재산권이 행복 추구권으로 대체되었다. 재산을 보유한다는 규범적 권리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의미를 확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생명권과 자유권, 재산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재산권은 이처럼 옛날부터 인권의 핵심이었다. 문명적인 삶은 재산권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하다. 소유물을 지키거나 최대한 늘려갈 권리가 없다면 여가나 물질적 개선, 이름을 붙일 만한 문화도 있을 수 없다. 무정부적 혼란이라는 조건에서 강력하고 무자비한 약탈자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좌우해버리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그저 아벨을 죽인 카인이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될 뿐이다. 무정부의 혼란 상태에서도 벌거벗은 삶, 심지어 거친 형태의 자유는 잠시 누릴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인간이 야만의 상태에서 사는 동안에나 가능하다. 가장 하찮은 개인 소유물 이상으로 확보되는 재산권은 어떤 형태의 정치 질서가 인간의 소유를 보장해줄 때만 존재한다. 야만인들조차 이런저런 기초적 형태의 재산권은 인정한다. 거의 모든 정치 이론이 거의 모든 시대에 동의하는 아주 드문 관점 중 하나는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정부가 창조됐다는 시각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루소, 존 애덤스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재산은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무정부주의자 피에르 조제프 푸르동은 말했다. 그러나 사회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이에 동의하기 힘들고, 따라서 20세기의 급진주의자 그 누구도 재산 그 자체가 해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의 목적은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차라리 국가나 집산주의적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명화된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재산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반드시 그것을 소유, 통제, 보호하고 늘려야 한다. 급진주의자는 어떤 집단적 주체, 근대에서의 이런 주체는 대개 중앙 집중화된 정치 권력이다. 가 재산을 소유, 통제, 보호하며 증가시켜야 한다 말하고, 보수주의자는 일반인이나 민간 자선단체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가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을 무렵 대부분의 재산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다시 말해 작은 마을이나 부족 혹은 친족들이 통제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예부터 내려온 집산주의적 소유 제도가 남아있고, 그런 곳에서 보수주의자는 그 제도를 성급히 훼손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의 관습이나 관례를 대체할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박한 사람들의 오래된 방식을 깨버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서구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 방식이 집산주의적 소유 방식을 대체했다. 그 사회가 문화적, 물질적으로 발달될 정도, 그리고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더 문명화된 정도에 비례해서 말이다. 사유재산은 교양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 악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선이었다. 헨리 메인경은 자신의 저서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문명을 중시한다고 말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들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는 인간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인간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했고, 단조롭고 힘든 일 이상을 하도록 인간을 교양했으며, 종교와 문화를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 주었고, 인간에게 생각할 여가는 물론 절제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행동할 자유를 주었다. 자신의 노동에 따른 열매를 지키고 한 사람의 업적이 영원히 남도록 만들어주며 자신의 재산을 후대에 전해주고 처절한 가난이라는 자연적 조건에서 지속적 성취라는 안전으로 도약하도록 해주며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인 무엇을 갖게 된다는 이런 이점들 때문에 인간은 공동소유라는 원시적 제도를 포기하고 사적 소유라는 문명화된 제도를 택하게 되었다.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면 곧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의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가난해야 한다. 공동체가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는 건 재산이 거의 없거나 진보가 적은 가난한 사회들의 특징이었다. 폴 엘머 무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문명 자체가 어마어마한 실수였다고, 우리의 물질적 진보가 모두 엄청난 실수였다고 기꺼이 선언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슬프든 즐겁든 인정해야만 한다. 불평등을 무시하려는 정부나 제도의 시도들은 굴러가는 진보의 바퀴를 멈추거나 세계를 일시적으로 야만 상태로 되돌릴 뿐 보다 광범위하거나 위대한 행복을 결코 만들어내진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유재산 제도는 불평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다른 모든 관점에서는 불평등하다.
사유재산제를 파괴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약자나 여러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강자나 활동적인 사람들의 손발만 묶고 만다. 제대로 이해되고 활용된 사유재산제는 사회에 기괴한 물질주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다. 아주 미미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유재산제가 철폐된 근대 국가인 소련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사회보다 가장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고대나 근대에서 영적, 지적 성취가 두드러졌던 문명들은 사유재산을 강하게 보호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폴 엘머 모어 그는 미국인 중 가장 문명적으로 깨인 인물이며 엄격한 도덕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취득한 재산에 있었던 기존의 지배적 권리가 법률의 변경으로 재산을 생산한 노동으로 이전된다는 그런 살인적인 물질주의의 광란과 침침한 불안의 장막이 사회에 엄습하리란 생각만으로도 사람들은 몸서리친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확보된 재산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지만 확보되지 않은 재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모어와 함께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사유재산제가 배양하는 문화와 고매한 시민적 사회 질서 때문에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만큼 사유재산이 확실히 보장됐던 적은 없다. 설사 그 사회의 약점이 무엇이었든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지적, 물질적 성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시기였다. 소련처럼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고 오늘날 제정신을 가진 이들 중 공산주의를 옹호하려는 사람 역시 거의 전무하다. 문화의 기초인 여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번성하지만 소련처럼 물질주의에 받쳐진 사회에서는 부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에 주어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파괴하고 그 대신 자본주의적, 즉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부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만든다. 근대 집산주의자들이 폈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인류가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면 압제와 불평등, 불의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개혁이 경제적 불평등과 사유재산에서 자라나는 죄를 없애준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뒤 그들은 어느 사회도 재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자유사회와 마찬가지로 집산주의 사회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재산을 지배하고 그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는 불편한 사실에 직면했다. 자유사회에서 재산은 다수의 개인이 통제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다수 대중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만큼 강력하진 않다. 재산을 소유한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정력적이며 자수성가한 이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작은 사업체 혹은 약간의 주식을 보유한 겸손하고 이름 없는 이들이다. 이런 다양성이 한 사회를 흥미롭게 만들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야비한 과두 지배자들의 집단이 다수 대중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한편 집산주의적 사회에서 재산은 부자들 개개인보다 대개는 더 힘이 있으나 훨씬 더 사려 깊지 못한 적은 수의 관리자들 혹은 인민위원들이 통제한다. 사유재산은 여전히 존재하나 다만 그것을 통제하는 손만 바뀌었을 뿐이다. 집산주의적인 재산관리는 과거의 사유재산제보다 유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불평등하다. 간단히 말해 사유재산제는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인간은 먹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유일한 주인에게만 그 먹이를 의존해야 한다면 인간은 그저 노예일 뿐이다. 집산주의적으로 재산이 관리되는 체제 하에서 국가는 바로 그 재산의 유일한 주인이고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집산주의자는 무능한 개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엘리트 관리층의 의지와 변덕에 복종하게 만드는 정치, 경제적 질서를 수립한다. 사유재산이 건강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한 이 집산주의적 지배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유재산제가 철폐되면 폭정에 최소한으로 저항하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해진다. 인간에게 사유재산제는 어느 정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명으로 또 자유로 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제 재산권이라는 긍정적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보수주의자라면 재산의 책임을 인정하는데도 꿈을 대지 말아야 한다. 존 러스킨과 함께 보수주의자들은 선언한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고 오랫동안 선언되고 알려졌다. 나는 부자들 역시 가난한 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알려지고 선언되기를 바란다.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양심, 법원, 정부가 모든 사람과 계급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눈을 부릅떠야 한다고 믿는다. 보수주의자는 부 그 자체가 아니라 크건 작건 재산권을 존중한다. 대개 사람들이 보유하는 재산은 규모가 작은데 이런 작은 소유가 없다면 큰 소유까지도 위태로워진다. 보수주의자는 경제통합, 독점, 그 밖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사적 집산주의를 경계한다. 부자가 권리를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다. 그리고 그들의 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의 작은 부를 보호하게 된다. 또한 재산에는 의무가 따른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재산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바람직하게 사용함으로써 신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선이라는 도덕적 의무, 신중하고 또 검소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재산의 소유는 언제나 자만, 주제넘음, 무관심, 나태함의 경향을 자연스럽게 낳는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 걸쳐 부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때때로 탐욕스런 빈자를 억누를 필요가 있듯이 오만한 부자를 저지하고 조치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형성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신의 섭리도 작용한다. 국가는 재산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도록 지명된 존재다. 국가가 이 보호자의 역할을 방기하고 본래 의도되지 않은 역할, 즉 재산의 주인 또는 배분자의 역할을 하려 할 때 보수주의자는 정치 권력을 적절한 한계 안에 가두려 노력한다. 국가는 엄청난 비상사태의 시기에나 이미 수립된 재산권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 정치 권력이 아닌 개인적 양심과 공중의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보수주의자는 재산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타고난 권리와 함께 타고난 의무를 환기시키려 노력한다. 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8장 사유재산 읽었습니다. 네, 사유재산이 없으면은 민주주의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뺏으려 하고 국가가 통제하려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공산화로 가고 있습니다. 재산을 통제하려 하고 있고 막대한 세금을 부자들한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점점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절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2026년에는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다시 정권에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는 2026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